덴드리비움 꽃이 오지 않는 이유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바다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새롭게 핀 난초 두 종류가 있어서 보여드리면서 키우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난초는 좀 특이하죠.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접하는 품종의 난초인데요. 이름은 막실라리아 덴사이고요. 이원난농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꽃 색깔이 차분하면서도 화사하고 향기는 은은하면서도 향긋하고 아주 기분 좋은 향기가 납니다. 꽃 색상이 연보라와 연분홍 그리고 아이보리색 세 가지를 혼합한 색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립 안쪽은 약간 짙은 색으로 포인트를 줘서 귀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꽃이 다발처럼 뭉쳐서 피는데요. 작은 꽃 하나 크기는 약 1cm 정도 되고요. 꽃송이 전체 크기는 지름이 약 5cm 정도 되며 꽃대 하나에 꽃송이가 한 4, 50개 정도 탐스럽게 달려 있습니다. 벌브 옆에 꽃대가 하나씩 나와서 핀 형태로 피어 있는데요. 막실라리아는 300여 종류가 되고 품종에 따라 형태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막실라리아는 열대지역과 아열대지역에서 자생하는 착색난초입니다. 그래서 겨울 최저 온도를 12도에서 15도 정도는 유지해서 키워야 합니다. 벌브가 있는 품종이지만 너무 건조하게 키우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식재가 마르면 바로 물을 줘서 탈수가 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막실라리아 덴사는 토분에 심겨져 있는데요. 식재는 아래쪽에는 바크를 넣었고요. 위에는 4, 5cm 깊이로 수태를 넣어서 심었습니다. 여기 풀이 자라고 있는데요. 보기에도 예쁘지만 풀이 있으면 물 주는 시기를 가늠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풀이 약간 시들기 시작할 때 물을 주면 가장 적당합니다. 막실라리아는 햇빛을 충분히 봐야지 꽃이 피는데요. 비료 주는 것과 키우는 환경 같은 건 덴드로비움과 비슷하게 하고 키우면 됩니다. 이 막실라리아 덴사는 꽃도 예쁘고 향기도 좋은데요. 꽃잎이 이렇게 작으면서 얇은 품종은 화기가 짧은 게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품종은 덴드로비움 띠아뮤 다이아몬드입니다. 지난해 해그린님한테서 구입한 것인데요. 화경이 약 6cm 정도 되는 덴드로비움 중에서도 꽃이 좀 큰 품종입니다. 막실라리아 덴사랑 꽃 크기를 비교해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차이가 아주 많이 나죠. 이렇게 꽃이 크면서 꽃잎이 약간 두꺼우면 하기도 좀 깁니다. 이 띠아뮤 다이아몬드 꽃 색깔은 깔끔한 흰색에 립 안쪽은 약간 보랏빛이 도는 밤색인데요. 아주 포인트가 돼서 꽃이 눈에 확 띄는 그런 예쁜 색을 띠고 있습니다. 꽃송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몇 송이 되지 않는데도 아주 풍성해 보입니다. 이 띠아뮤 다이아몬드는 꽃도 이렇게 예쁘지만 향기도 아주 좋습니다. 덴드로비움 꽃이 잘 오지 않는다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꽃 피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덴드로비움 노빌 계통은 일정 기간 저온에서 키워야 꽃눈 분화가 되는데요. 벌브의 생육이 끝나는 10월부터 11월 초순까지 약 한 달가량 야간 온도가 5도에서 7도가량일 때까지 외부에서 저온 처리를 한 후에 실내로 들여서 키우면 2월경에 개화를 합니다. 저희 집도 그때쯤 들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2월달이 되니까 꽃이 핀 겁니다.
꽃망울이 잘 자라는 온도는 10도에서 15도 정도입니다. 꽃봉오리가 자랄 때 너무 건조하게 하면 개화하기 전에 꽃망울이 말라서 떨어지므로 식재가 마르면 즉시 물을 줘서 탈수가 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꽃이 핀 후에도 꽃을 오래 보려면 18도 이하에 둬야 하며 덴드로비움 노빌게는 꽃잎이 얇을수록 화기가 짧아서 꽃이 핀 후에는 시원한 곳에 두면 더 긴 기간 동안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덴드로비움 노빌게는 화기가 보통 4주 정도인데요. 이 띠아뮤 다이아몬드는 보시는 것처럼 꽃잎이 두꺼운 편이라서 좀 더 긴 기간 동안 꽃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키울 때 햇빛 양인데요. 덴드로비움 노빌게는 강한 직사광선과 일조량을 길게 해줘야 벌브도 굵게 자라고 또 꽃맺음도 좋으면서 과 발생률도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뜨거운 햇빛에 내놓으면 잎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야간 최저온도 7도 정도 되는 봄에는 햇빛이 부드러운데요. 햇빛이 이렇게 부드러운 봄부터 차츰 적응이 되도록 키우면 좀 더 강한 햇빛에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비료주기인데요. 봄과 가을 성장기에는 하이포닉스를 1000배 희석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꽃이 피면서 새싹이 함께 나올 때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이포닉스를 물에 1000배 희석해서 줘야 새싹이 자라는 데도 도움이 되면서 꽃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피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빌계통 덴드로비움이 제대로 꽃이 피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덴드로비움 꽃이 잘 피지 않는 원인은 질소 성분 비료를 많이 줘서 그렇습니다. 꽃을 피게 하려면 9월경부터 11월 초까지 인산질의 함량이 높은 개화 결실용 비료를 물에 1000배 희석해서 한 달에 3번 정도 주면 꽃이 피는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료 성분 함량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료 숫자 보시면 65가 있죠. 제일 앞에 6이 질소 성분이고요. 중간에 10이란 숫자는 인산 함유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는 칼륨 함유량인데 비료는 모두 질소, 인산, 칼륨 비율로 이렇게 함유량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이포닉스 064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질소 성분이 전혀 없고 인산과 칼륨이 6대4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질소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이 비료를 줘야 되는데요. 난초의 생장기가 끝난 늦가을부터 꽃대가 자라서 꽃이 필 때까지 주는 비료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하이포닉스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질소 성분이 있는 하이포닉스는 봄, 가을 생장기에 사용하는 비료입니다. 봄, 가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린 싹이 자랄 때 사용해서 벌브를 튼튼하게 해 놓으면 꽃이 필 때 아주 풍성하고 건강한 꽃을 많이 피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바다였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